나이키는 페가수스 터보를 신고 한층 빠른 러닝을 즐겨보시라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른 러닝을 즐겨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올해 말에 열리는 굵직한 대회에서 터보와 아식스 카야노 25 둘 중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만큼 터보가 최고 수준의 러닝화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적인 면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좀 과하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나이키의 마케팅을 염두를 해두고 제 느낌보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바로 킬로미터 퍼 아워, 즉 1시간에 몇 킬로를 뛰는지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아웃도어에서 러닝을 할 때는 페이스라는 명칭의 다른 단위를 주로 쓰는데요. 그거는 바로 minutes per kilometer, 즉 1km를 가는데 몇 분이 소요되느냐 이거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갑자기 왜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빨라지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느낌을 숫자로 표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러닝머신에서 10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속도를 1을 올려서 11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차죠. 그렇다면 속도를 페이스로 변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도 10을 페이스로 변환을 하면은 1km당 6분, 즉 1km를 6분에 뛰는 거고요. 11은 페이스로 변환을 하면은 km당 5분 27, 즉 1km를 5분 27초에 주파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속도를 올려봐야 1km 뛰는데 33초를 단축한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페이스를 30초 끌어올리려면은 정말 몇 달간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발을 바꾼다고 갑자기 가능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그게 바로 기록의 단축으로 연결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도 터보를 신고 뛰면서 조금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이 질문에 접근을 해보려면은 터보가 일반 페가수스 35와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인데요. 저는 출시 전 이미지만 보고서는 당연히 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통기성이 좋다고 소문이 난 줌플라이 SP의 반투명 어퍼가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매를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퍼의 재질은 일반 러닝화에서 자주 쓰이는 메쉬 같아 보였고요. 그 위에 반투명 광택이 있는 가피가 추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공식적으로 어퍼의 재질은 예상대로 플라이 메쉬였고요. 반투명 가피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며 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반투명 가피는 빠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얇더라도 어퍼가 두 겹이니까 통기성 면에서는 기능이 향상되었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되죠? 다음은 무게인데요. 터보는 남성 사이즈 280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238g이라고 하고요. 페가수스 35는 286g이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50g의 차이를 일반인이 뛰면서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8만원이라는 큰 가격의 차이를 이걸로 정당화하기도 힘이 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거는 쿠션과 접지력인데 이걸로 큰 폭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줌 X가 어떤지가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다소 간단 명료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은 통통 튀는 에픽 리액트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하!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터보에는 광고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진 않지만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액트 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쿠션의 느낌이 비슷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줌 X의 느낌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굳이 요약을 하자면 리액트와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 나이키에서는 85%의 에너지 리턴을 강조하는데요. 그 토픽에 대해서만 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난 터보를 신고 기록이 단축이 됐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에픽 리액트를 처음에 사서 신고 그랬습니다. 새 신발 신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한동안은 평소 기록의 4, 50초까지 단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데일리 트레이닝에도 꾸준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야 높은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줌 X 쿠션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저처럼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줌 X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이 아깝지가 않지만 일반 러닝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줌 에어가 없어지면서 줌 에어 특유의 편안한 쿠션, 특히 전족부 쿠션이 많이 죽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터보에서 줌 X를 가장 기대했었는데요. 오히려 신어보고 놀라웠던 거는 터보의 접지력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바닥을 잡아줘서 더 빨리 튀어나가고 스텝에 안정감을 주는 접지력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면이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곳을 달릴 때는 중창이 살짝 뭉개지는 느낌이 나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에픽 리액트에도 그러더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터보는 굉장히 좋은 신발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미세하게나마 나를 빠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적인 이유 등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은 막상 기록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가수스 35와 비교해서 8만원이라는 큰 가격의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그레이드는 중창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신발이 요즘 핫하니까 또는 중간에 선이 예뻐서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나이키 러닝화를 가지고 계신데 중창의 반응력이 뭔가 시원치 않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터보를 다른 러닝화와 간단하게 비교해 본 테이블을 나누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구매 목적과 예산에 맞는 좋은 제품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